네, 마이클 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오태수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신 박사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아, 반갑습니다. 저도 반가워요. 예, 예, 오래간만에. 네. 뭐 저희들 만나면은 뭐 항상 정치 얘기도 하고, 예, 한인사회 얘기도 하고, 맞습니다. 한인사회에 뭐 훌륭하신 분들도 얘기하고, 예, 뭐 문제아들도 저희들이 이제 예, 얘기하고 문제 있는 그러는데요. 사람도 많죠. 예, 예. 요새 미국 정치 보면은 근데 기분이 좋아요. 저기 네, 네, 트럼프 이번에 크고 아름다운 네, 법안 아, 딱 통과돼가지고 일단 큰 치적 하나를 남기게 됐습니다. 어떻게 예, 생각하세요? 크고 아름다운 너무너무 법안. 좋죠. 예. 일단, 그 어떤 분들이 오빠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빠. 오빠, 예, 오빠. 제가 오빠라고 그랬어요. OBB. 아, 예, 그 원조가 예, 우리 제가 권영석 오빠라고 기자가 했습니다. 오빠. 예, 예. 오빠 법안. 근데 그 오빠 보관이 너무 멋있는데, 네. 일단, 이자까지 다 계산하면은 3 trillion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3조.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3분의 1이 국방비예요. 네, 원 트릴리언 네. 달러.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일단 자질구레한 그 내용은 우리 이제 아는 분들이 그렇죠. 많은데 예. 컨셉추얼리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전형적인 그 미국의 자본주의 예산인데 네, 왜 그러냐면은 텍스 컷이잖아요. 이게. 네. 텍스를 더 많이 걷겠다는 게 아니라 있는 텍스를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팁을 받은 거, 우리 여기 남가주에도 레스토랑이라든가 이런 데 한인분들 많이 한인들 일하시죠. 많죠. 네, 그분들 사실 뭐 팁을 받은 거를 얼마나 사실대로 보고하는지는 모르지만 네, 조금씩은 보고를 할 네. 거예요. 근데 팁에 대해서 완전 이제 면세. 세금, 네. 비과세 네. 그 해가지고, 예. 다음에 오버타임 완전히 완전. 노텍스. 그 다음에 그 소셜 시큐리티 참 연세 드신 분들이 그 나중에 이 픽스드 인컴이라고 그거 받는데 네, 그거를 또 인컴으로 텍스를 내잖아요. 네, 그것도 완전히 이제 노텍스. 네.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그럼 텍스를 걷으면 세수가 줄어드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 데피짓을 막을 나올 수 거냐. 있네요. 예. 근데 그거는 이미 트럼프 일기 때 프루브가 됐어요. 텍스 값을 컷을 줄여서, 네. 하면서 텍스 컷을 하니까 쓸 돈이 늘어나잖아요. 기업 같은 데서. 그러니까 고용을 더 더 많이 많이 하고. 하니까 고용 창출을 위해서 언임플로이먼은 내려가고 네, 인플로이먼 레이시 올라가니까 세금이 많이 들어오죠. 네. 네. 그래서 그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대학교 다닐 때 혹시 레이퍼스 커브라는 거 기억나요? 네이플스 커브. 예, 네, 레이퍼가 그 아트 레이퍼가 이카노미스트인데 그 사람이 레이건 대통령 때 에코노믹 어드바이저를 했어요. 화이트하우스에서. 근데 그 사람이 주장한 이론이 축구 대학인가요? 아니 100년 동안 텍스 그 레이트하고 네, 그다음에 IRS가 거둔 텍스 실제 액수를 쭉 분석을 했는데 네. 텍스를 많이 거두면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거기서 더 거두면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텍스를 더 올리면 그 다음에 실제로 내려가고. 들어오는 돈이 예. 내려가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예. 거죠. 세금을 높이면. 그래서 이 사람이 텍스를 어느 정도까지 내리면 오히려 더 거짓말 하던 사람들이 텍스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off the book이라고 네, 그러잖아요. 앞서 그 뭐 회사 조그마한 기록에 가게 같은 없는, 데서 예. 일할 때 현금으로 예. 하고 이거를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예. 텍스 레이트를 예. 낮추면. 그래서 레이 퍼스트 커브는 텍스를 많이 거두면 어느 정도는 올라가지만 거기서 더 거두면 그 다음에는 이게 내려간다. 이게.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레이 퍼스트 커브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거 같네요. 예. 진짜 미국 예, 자본주의 예. 텍스를 내려주고 열심히 일을 잘하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더 잘 벌게 해주고 그렇죠. 텍스는 덜 거두면 그 사람들이 제2, 제3의 고용을 그렇죠. 창출해내니까 이게 자본주의 경제가 살아나면서 돈은 오히려 IRS에 더 많이 들어. 맞아요. 레이스는 예, 약하고. 예. 그건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더 맞는 그렇죠. 그런 그 철학이고 그게 도움되고 또 저기 뭐지 관세 통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관세 통해서도 이게 많이 그 적자가 부채가를 많이 이렇게 좀 갚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보니까 100 빌리언? 100 천억 달러를 네, 이미 네. 갚았다고. 네, 맞아요. 트럼프. 근데 이거는 메인스트림에서 별로 보도를 안 보도를 합니다, 절대 안 박사님. 하죠. 메인스트림은 그 사람들은 이 사회주의 네. 사상에 완전 쩔은 애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게 사회주의자들이 언론 1위로 위장해가지고 지금 CNN이나 MSNBC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거는 항상 정부가 뭘 해줘야 된다. 정부가 많은 혜택을 줘야 퍼주기. 된다. 예. 네. 근데 그 자원은 세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우리 원영석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세를 걷어가지고 모자르는 재원을 충당하는 것도 그게 이제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국민 세금을 걷어가지고 어떻게 관세를 무역 수출하는 네. 관세를 걷냐? 정부 세금은 누구한테 걷든지 다 정부로 네. 들어오는 거니까 어디서 걷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그 관세라는 거는 외국에서 수출하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수출하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중국 물건을 수입하는 미국의 바이어가 내는 거 아니냐. 맞아요. 네. 그건 맞는데 네. 그게 여기서 세금이 비싸지니까 사오지 말라는 거예요. 예,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은. 그 중국 그렇죠. 물건 사오지 예, 말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여기 있는 걸 사는 거죠. 그렇죠. 미국산을. 그러니까 여기서 중국에서 일부를 하고 세금을 하나도 안 붙이고 일부에 들었는데 세금을 50% 붙이고 일부로 50%잖아요. 그래도 계속 사온다. 그러면 싸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100% 비즈니스가 붙여서 된다는 거죠. 네, 그래도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금을 관세를 더 붙이고 더 붙이고 더 붙이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못 싸우게 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예. 아니면 충분히 관세를 걷었다라고 그 판단이 되는데도 장사가 된다. 그럼 그 관세 내고 장사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저도 그리고 예전에 그 윌리엄 맥킨리 프레지던트 때, 네. 윌리엄 맥킨리 대통령 때 그때는 관세 통해서만 해도 흑자를 미국이 많이 쌓았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너무너무 지금 훌륭하신 네. 말씀하신 건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원래 미국은 그 IRS가 생긴 지가 한 100년 정도 네. 조금 넘어요. 근데 IRS가 생기기 전에는 세금을 안 걷었어요. 네. 미국 네. 국민한테. 그렇죠. 시세가 안 네. 걷었어요. 그래서 there was no 관세 통해서 US 맞아요. federal 맞아요. tax. 네. 그 시대를 원하는 것 같아요. 네. 트럼프가. 로컬 텍스는 네, 있었어요. 네, 그때도 네, 뭐 그 로컬. 네. 근데 연방의 페더럴 텍스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우리가 지금 세금을 연방에다가 많이 내는데 연방 텍스는 IRS가 생긴 다음에 생긴 네. 거예요. 그러니까 IRS는 연방 텍스를 걷어들이려고 만든 국세청이죠. 만든 네. 국세청인데 그러면 그전에는 연방이 세수를 어떻게 동원했냐? US Customs예요. 네. US Customs. 네. One and only source of federal 네. income. 네. 유일한 연방 정부의 인컴이 US Customs였어요. 네. 그 뭐냐? 관세. 뉴욕 항이고 어디고 외국에서 네. 들어오면 거기다가 세금을 관세. 떼어가지고 붙인 걸 가지고 US 거버먼을 운영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theoretically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실제적으로 그게 될지 맞아요.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된다는 거지. 뭐냐면은 여태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도 국가 부채가 맨날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고 하면은 솔직히 중산층이 살아날 것 같고요. 그 빈곤층도 더 업그레이드가 될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이미 그 당시에 그렇게 한번 통했던 건데 트럼프 얘기한 거잖아요. 미킨리 대통령이 이걸 맞아요. 해가지고 이게 추진해가지고 성공한 작품인데 왜 그거를 적용을 안 하는지 그렇죠. 모르겠다. 그대로 나는 적용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죠. 사실 지금 경제학자들도 다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한국 언론, 한인 언론들은 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신처럼 떠받들면서 그대로 번역하잖아요. 근데 그 관세를 때리면은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느니 미국인들, 서민들이 다 죽어난다느니 경제학자들, 저명한 경제학자들이 다 그렇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논조가 조금 바뀌고 있는 게 경제학자들이 많이들 인정하고 있어요. 아, 트럼프가 맞았다. 결국에 그러니까 트럼프 outsmarted us라는 칼럼을 누가 한번 쓴 거예요. 그 비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보다 더 똑똑했다.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럼요. 왜 그러냐면 경제학자들도 그 경제적인 현상을 애널라이즈 할 때, 네. 제가 이제 영어를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네. 경제학 이론 중에 이제 positive analysis라는 게 있어요. 바스레바 나왔어요. 네, positive economic analysis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경제학을 분석한다는 말이 아니고, 네. 경제 영어에서 positive라고 하면은 있는 그대로 하는 거를 positive라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descriptive. descriptive. 있는 걸 그대로 그대로. 번역하는 거예요. 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positive analysis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실제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가지고. 네. 근데 그 positive 경제학의 반대 개념이 되는 경제학 분석 이론이 뭐냐면 normative economic analysis. normative economic analysis. normative라는 건 뭐냐면
있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를 연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은 prescriptive analysis예요. 그럴 네. 때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약제 주면 네. 그걸 prescription이라고 처방.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해야만 좋은 길로 간다라고 그런 분석을 하는 경제학자들은 normative analysis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류 언론에서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는 게 전부 다 normative analysis를 주장하는 거예요. 파지티브 아나리시스 하나도 없고. 아니고 네. 파지티브는 있는 실제 그대로를 보태지도 네. 않고 또 네. 해지도 않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네. 일어나더라. 네.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positive economic analysis를 하는 경제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미국의 경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고 네. 민주당 측에서는 전부 다 normative analysis, 그러니까 prescriptive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descriptive가 아니라 prescriptive. prescriptive. 네. 이렇게 해야 돼. 네. 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나눠줘야 예. 돼. 예. 네. 그러면은 사회주의로 가야 네. 돼. 결국은 이거예요. 네. 그게 이제 민주당인데.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동원되는 걸 보면은 제가 이제 마음이 아프죠. 나도 경제를 공부한 사람인데 네. 맨날 부정적인, 아니, 트럼프에 대해서 긍정적인 경제 정책은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고, 네. 특히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고 그러면 그게 좀 나요. 그래도 보수 언론이고, 네, 사설 쪽은 이제 보수라고 할 수 있는데, 트럼프의 경제 정책만큼 계속 깠습니다. 네. 관세 정책 특히. 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트럼프가 시원했던 게 작년에 한번 어디 블룸버그인가요? 시카고에서 이렇게 그 컨퍼런스를 하는데, 갑자기 1대1 질문 시간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하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트럼프 경제정책을 싫어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진행을 하는데, 아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은,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인데, 트럼프 후보님이 펼치는 정책을 이게 펼친다면은, 중산층이 힘들어지고, 물가는 오르고, 굉장히 경제가 어두워지고, 침체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트럼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트럼프가 딱 팔짱 끼면서 도대체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 번이라도 뭘 제대로 맞춘 적이 있어? 이렇게 딱 얘기하는 게 저는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What does Wall Street Journal know about economics? 네. They're always wrong.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그런 모든 경제 칼럼니스트 학자들보다 저는 트럼프가 더 뛰어나다고 봐요. 맞아요. 네. 네, 그런 경제 그 전망이나 애널리스트가. 왜냐하면 이제 그분은 아까도 분석이, 이야기했다시피 positive economic analysis를 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뉴욕에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또 그 리조트 같은 데 투자하고 네. 유명한 건물 이렇게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실제 바닥 경제가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네. 누구보다도 잘 알죠. 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성공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네, 말씀. 완전히 그냥 저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야기하는 거는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그게 라지컬한데 이론이 항상 그 이론대로 이 실제 경제를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요. 거라고 예. 하는 거예요. 그 변동하는 거는 계산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산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플레이어가 여러 명이 네. 있으면 특히 인터내셔널 경제는 플레이어가 foreign country잖아요. 외국이잖아요. 네. 그러면 교역 상대국인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똑같은 레벨 플레잉 필드에서 같은 룰을 가지고 네. 플레이를 해줘야지 네. 되는데 네. 여기는 하는데 저기는 반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variables가 너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네.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똑같이 축구 게임을 하는데 이쪽 팀은 룰대로만 하고 하나도 안 오길래 여기 애들은 막 뭐 반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는데 이거를 규제를 안 하면 네. 레프리가 네. 심판이 그러면 이쪽이 이길 가능성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죠? 예. 반칙해가지고. 예.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오빠 법안 내용을 보면은 이제 불법 체류자들, 서류 미비자들, 불법 체류자들에 대한 혜택들을 좀 이렇게 많이 줄였고 삭감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뭐 무료 보험 혜택 받지 못하게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제 느낌에는 이게 약간 캘리포니아나 뉴욕 이런 급진 좌파주를 타겟으로 그 민주당 죽이기에 들어갔거나 저는 이제 그렇게 봤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 불법 체류자들한테 주는 혜택은 줄었지만 네. 이민국 예산은
늘었죠. 20배가 늘었어요. 20배가. 네. 국경하고 이민 단속, 네. 그죠? 2 빌리언 달러였는데 네, 네. 애니멀에 2 어마어마하게. 빌리언이었는데 450 빌리언 늘었어요. 22배를 늘었어요. 네. 그리고 2029 그러니까 2029년도까지는 그 1,000억, 네. 1,000억. 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때까지는 지금 50배를 늘린 거지. 그러니까 가장 누구 조사에 따르면은 가장 많은 예산이 할당됐다고 국방 예산 중에서 이민 쪽에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그렇게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방 예산하고 또 예, 달라요. 예, 국방 예. 예산은 따로 1 예, 트릴리언 달러고 예. 그 국방 예산을 제외하고 난 것 중에서 지금 거기 가장 많이 들어간 게 예. 아마 늘어난 게 예. 가장 많이 늘어난 게 이제 아이스 예산인데 그러니까 그 아이스 예산을 다른 국가 예산들하고 국방 예산하고 비교를 한 차트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보다도 이렇게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대하게 지금 쏟아부었다는 맞아요. 걸 강조한 네, 전 세계에서 아마 그렇습니다. 전 세계나 논평. 모든 나라의 국방 예산보다 예. 미국의 이민국 예산이 더 그러니까 많다고 거기서 네, 거기서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밀리터리가 네. 지금 미국의 이민국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산적으로. 예산적으로. 근데 저희들이 원했던 세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동안에 불법 체류자가 엄청나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강간, 뭐 성폭행, 뭐 살인 등등.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희생한 사람들은 전 그 부모님들 많이 만났어요. 이런 행사들 가보면은 보통 그 천사 엄마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엔젤 맘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자녀들이 불법 체류자에 의해서 살해당하거나 예를 들면 케이트 스타인이라든지 레이튼 라일리 뭐 이런 네. 케이스가 여러 개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런 뉴스들을 너무 메인스트림에서는 보도 안 하고 보도 안 하죠. 로컬 뉴스만 보도하고 팍스 뉴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을 팍스 뉴스를 보지 않으면은 미국을 진짜 모를 것 같아요. 모르죠. 네. 거짓말하는 것만 보니까. 예. 좌파애들이.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들 중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너무 많았고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자꾸 얘기를 못하게 프레셔를 넣고 LA 타임스 같은 경우는 불체자라는 표현도 안 하거든요. 이미그런트라고 표현하고 그래서 마치 불법 체류자가 그럼 합법 이민자인가 이런 예. 질문을 할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정상적이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러니까 거짓말을 너무 심하게 하다 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혼란하게 되고 네. 지금 대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게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 애들이 많아요. 대학생들. 젊은 애들은. 네. 네. 그러니까 일리걸이라고 하면 그게 왜 일리걸이지? 네. 그러면은 너가 지금 미국 여권 가지고 다른 나라에 한번 가봐. 거기에 가서 예를 들어서 무비자 그러니까, 30일인데 네. 거기서 무비자로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네. 조금 있어봐. 네. 30일 넘겨서. 불법이야 거기 체류하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야만 알아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워낙 사악한 당이니까 미국 국민들의 거의 과반수에 가까운 사람들을 바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언론들이 맞장구 치고 네, 그러면서. 언론이 그쵸. 도와주고 네. 언론은 뭐 다 100% 좌파니까. 네, 민주당이니까. 100%. 네. 앞으로는 100%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100% 네. 민주당. 네. 네, 근데 그 원래 illegal alien이라는 말이 정확한 말이거든요. 그렇죠. 네. 불법 체류 외국인. 그 말도 못 쓰겠어요, 네. 민주당에서. 네, 근데 요즘에 이제 illegal alien이라는 말을 써요. 다시 표현 많이 합니다. 쓰는데 왜 못 쓰게 해요? 그 말이 안 되거든요. 뭐 undocumented, undocumented 하면은 이게 지금 서류가 뭐 좀 가져오면 되는 걸로 이렇게 좀 준비해서 쓰면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런 언어, 그 좌파들이 언어 갖고 장난을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런 언어 표현을 뭐 서류 미비자, 사람이니까 서류 미비자로 해야 된다느니.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얘기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인터뷰하면서 아니 미국이라는 게 원래 이민자를 받는 나라인데 그리고 옛날부터 이렇게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단속을 하려고 그러냐. 근데 제이디 밴스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우리가 1800년대 룰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는 그런 헌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이렇게 상황 따라 바꾸고 이제는 단속해야 될 때니까 그렇죠. 단속하는 거다.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돌머리니까 네. 애들이 네. 제이디 밴스 부통령이 자기 자신의 수준을 확 낮춰가지고 돌머리들이 알아듣게 얘기 잘해요. 잘해요, 진짜. 솔직히 제이디 밴스가 그런 걸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예, 자기가 하버드 출신인데 많이 얘기 낮추고 또 이제 힐빌리라서 네.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알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할머니 네, 손에 네, 크면서 그렇죠. 너무 시원하고 그래. 이번에 오빠 법안 보면서 이렇게 어쨌든 통과돼서
다행히 이거 키스톤 파이프라인도 이렇게 뭐 네. 재개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키스톤 파이프라인은 저는 이제 옛날부터 찬성을 했는데, 그 캐나다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네. 파이프라인인데, 네. 그게 하도 대통령 때마다 왔다 갔다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부시 때 열었다가, 오바마 때 닫았다가, 트럼프 때 열었다가, 바이든 때 닫았다가, 이번에 또 열었다가. 그래서 예전에는 캐나다 회사에서, 아, 이제 더러워서 못하겠다. 너네들이 하도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근데 이걸 관철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이번에는 보기에는 의회 통과를 했기 예, 때문에. 제가 그죠? 보기에는 있을 수 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그 오빠 법안이 네. OBBBA 법안이 너무나도 이게 훌륭한 게 이게 많은 분들은 이게 그냥 예산안이 통과된 걸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단순히 버짓이 통과된 게 아니고 네. 법이 통과된 거죠. 네. 라 메이킹이 된 거죠. OBBBA 끝에 가서 그렇죠. 액트라는 말이 액트죠. 있잖아요. 네.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여러분들 뭐 우리 마이클 신 TV나 원영석의 진실 정치를 보시는 분들은 다 네. 수준이 있어서 네. 그렇죠. 아시겠지만 다 아시죠. 그래도 혹시 네. 처음 보시는 분도 네, 많아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법이라는 말은 우리가 law라는 말이 있고 그죠? 또 뭐 act라는 act라는 말도 말이 있죠. 있고 뭐 또 우리가 저기 뭐 regulatory requirements라는 네.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표현이 네, 있잖아요, 예. 그죠? statutory requirement, 네. 뭐 statute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act라는 말은 그 모든 다른 법이라고 표현된 단어하고 달라요. 네. 뭐가 다르냐면 act는 미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서 네. 대통령이 법이 된 사인을 한 그렇죠. 다음부터 액트라고 하는 네. 거예요. 예. 그 전에 다른 건 액트가 아니에요. 네. 이건 뭐냐면 국법이에요, 국법. 국법이 되는 네. 거죠. 그죠? 그런데 law of the land가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 국법에다 예산을 접목을 해가지고 법을 통과시켰으니까 이제 여기와 관련된 거는 못 바꾸는 그렇죠. 거예요. 이걸 바꾸려면 민주당이 예. 상원, 하원, 다 잡아야 백악관까지 그렇죠. 다 잡아야 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행정명령으로도 뒤집을 수 없는 못 law of the land가 네,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가지고 비단 키스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것도 장난좀 못하지. 뭐 알래스카에 뭐 그저 보조를 하는 네, 서브시디를 네, 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네. 했고 이제는 민주당 애들이 백악관 하나 잡는다거나 또는 무슨 상원 하나 잡는다거나 그리고 안 되죠. 상원을 둘 다 네. 잡아도 백악관이 공화당이 이게 못 바꾸는 네.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오빠 법안이 트럼프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장 큰 치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고 내년 그렇죠. 중간 선거에 청신호를 이제 그렇죠. 활짝 휜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근데 이제 오빠 법안에 그 갑자기 반기를 들고 나온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일란 네. 머스크. 네, 네. 그래서 일란 머스크가 이제 최근 들어서 신당도 차리겠다고 그러고, 발표했죠 벌써. 예, 저희가. 아메리카 파티, 예,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일란 머스크가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계획을 갖고 들어갔다고 보세요? 백악관에? 아니면은, 정치 맛을 보고, 지금 트럼프 말에 따르면 트럼프가 내보내려고 그랬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란 머스크 이제 그만 나가라고 백악관. 그 충돌도 있고 그러니까, 베센트 재무장관 정도. 그래서 갑자기,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작정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정치에. 저는 후자인 것 같아요. 네. 제 느낌에 네. 뭐 정확한 사실은 네. 모르겠지만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면은 일란 머스크가 처음에 나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서로 비난하고 하다가 한 1, 2주쯤 지나서 화해를 했어요. 화해했어요. 네. 네. 화해하고 뭐 이렇게 해서 또 좋게 가는 듯 하다가 또 지난주부터 이제 이때는 본격적으로 붙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일란 머스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방하는 걸 보고 일란 머스크가 이거 진짜구나 네. 이번에는 예. 그래서 3, 4주 전에 처음에 했을 때는 나는 그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쇼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두 사람들이 워낙 고단수의 그 장난을 잘 치니까 그러나 보다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진짜로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저는 진짜 처음부터 싸운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네. 트럼프가 트럼프는 이런 장난질을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일란이 하더라도. 근데 트럼프가 시리어스하게 나온 거 보고 근데 뭐 아무튼 예, 박사님. 예. 근데 이제 그 일란 머스크의 그 불만은 일란 머스크는 제일 그 도지라고 해가지고 정보 효율성도 네. 자기가 태스크를 맞춘 게 예산 삭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쓸데없는 돈을 줄이는 거거든요. 많이 폭로했죠. 그래서 낭비는 네. 거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을 무지하게 늘렸죠. 늘리는 게 많은 거예요. 예.
근데 늘린 게 많은데 보니까 EV 맨데이트는 빠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사실 트럼프가 평소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EV 맨데이트이 빠지니까 보조금. 전기차 보조금을 강제로 주는 거에 빠지니까 일단 기분은 나쁘고.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나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쁜 네,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갔는데. 자기가 트럼프 돕기 위해서 엄청나게 돈을 네. 퍼붓고 뭐 2억 5천만 네, 불인가요? 네, 네. 현찰도 퍼붓고 또 현찰 퍼본 거 말고 트위터를 돈 주고 아유, 사가지고 X로 바꿔가지고 그걸로 도와준 걸로 따지면 엄청나죠. 이거는 프라이스가 계산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1등 공신인 건 맞아요. 1등 공신인 건 맞는데 트럼프 인기는 원래 높았어요. 그래서 X가 큰 도움을 주긴 네, 주지만 네. X가 아니었으면은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아니었다면 트럼프가 떨어졌나? 카멜라 해리스. 저는 그래도 크게 이겼다고 봐요. 당연히 그래도 예, 이겨요. 예.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이제 일단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자기가 자기 아니면은 안 됐다. 그렇게 라고 생각하는 하는 것 것도 같아요. 예. 잘못된 생각이고 큰 도움을 준 건 맞지만 자기 덕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일란이 내가 아니었으면 대통령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착각이죠. 네, 착각이죠. 착각이고 두 번째로 일론 머스크가 미국 정치를 몰라요. 네. 그렇죠. 그 사람이 맞아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이 엄마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아버지가 영국 예, 사람이에요. 예. 그게 캐나다 출신 엄마의 영국 출신 아빠 사이에서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이제 자란 사람인데 엄청나게 똑똑하고 거의 천재 수준의 머리를 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페이팔 만들고 뭐 오픈 AI도 그때 창업 멤버였다고 그러고 뭐 우리 실생활에 너무 관련 많이 최근에는 돼 이제 있어요. AI의 챗 GPT까지도 다 관련이 돼 있고 그럴 정도로 이제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은 테크니컬한 공학이나 이런 데서는 뛰어난데 이 생리학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그러거든. 학교에서도 대학에서도 political science 하는 교수님들이 미국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국제 관계를 설명할 때 항상 국제 정치, 국제 관계 이 측면에서만 얘기를 해요. 또 그게 맞고. 근데 나같이 글로벌 스터디즈로 공부한 사람은 1990년대 이후에 미국이 이제 싱글 슈퍼파워가 된 다음에부터를 리서치를 하는 거니까 우리는 달라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를 보냐면은 소시오 피지올로지를 봐요. 소시오 피지올로지. 그러니까 이게 사회 생리학이에요. 사회 생리학. 이게 미국은 그건 과학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죠? 미국의 사회가 움직이는 생리가 있어요. 생리적 현상이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미국 정치를 알 수가 없고 그 바탕 위에 지금 국제 관계도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political science를 정통으로 traditional political science 한 그런 학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좀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결국은 알고 보면은 90년대 이후로 집중 연구를 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서로 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학문으로 이해가 안 가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아까도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실제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바뀐 세상 안에서는 이론과 관계없이 동떨어진 현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인 게 일론 머스크가 자기는 미국 정치를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봐요. 민주당 사람이었잖아요, 원래. 그리고 원래 옛날에 전기차 한 것도 기후변화 믿어서 한 거고. 바이든 뽑았고 근데 이제 자기가 너무 민주당이 극좌로 가니까 빨갱이처럼 돼버렸어요. 완전 빨갱이 됐죠. 지금은. 우리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뭐 일론 머스크 얘기를 또 하기로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는 아메리카 파티 해봤자 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 않고 미국은 이미 100여 년 이상 양당 시스템으로 쭉 내려왔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민주당 조금 민주당 있다가 동아당 있다가 민주당 있다가 리폼 파리에도 있다가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정치에서 없어진 그 이데올로기가 있어요.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리버럴 아이디올로지, 그 리버럴리즘하고 지금 좌파 미국 좌파들이 그 리버럴리즘이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옛날 그 민주당의 리버럴리즘, 네. 올바른 그 민주당의 그 올바른 정치 이념, 옛날 거. 요즘에 이제 극좌파, 이제 소셜리스트들인데, 그 다음에 이제 리퍼블리커니즘. 네, 지금 이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리퍼블리커니즘. 근데 사실 리버럴리즘이나 리퍼블리커니즘이 두 개밖에 안 남은 걸로 보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극좌가 있고, 근데 미국에서 무지하게 한 30년 전, 그러니까 소련 패망 직전까지도 미국에서 인기가 있었던 아이디올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리버테리언이즘. 리버테리언이즘. 네. 약간 이제 좀 보수적인 네. 분들이 많죠. 네. 리버테리언이즘은 요즘의 젊은 자유주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네, 특히 한국에 계신 분들은 리버테리언은 잘 모르는 것 그게 같아요. 뭔지 몰라요. 근데 리버테리언이즘은 이미 1980년대 말쯤에 없어져 버렸어요, 미국에서. 그 클린턴이 되면서 90년대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클린턴도 약간 리버테리언이즘에 그 접목된 사람이에요. 그 마누라 힐러리는 좌파지만 클린턴은 리버테리언. 이 사람 뭐냐면은 fiscally conservative. fiscally conservative. 그러니까 그래서 재정 정책에 그때 있어서 부채가 없었잖아요. 싹 없어버렸죠. 클린턴 때. 근데 그 클린턴이 한 게 아니라 그때 의회에서 한 거지. 저기 의회가 상하원이 다 뉴트 깅리치가 저기 그 Contract with America 해가지고 완전히 뉴트 깅리치 작품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중시하고 대통령이 물론 중요한 자리지만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 법이 나올 수가 없죠. 뉴트 깅리치가 잘한 거예요. 그때 그게 리버테리언이즘. 대통령은 리버테리언이었고 의회는 컨서버티브였어요. 이게 딱 접목이 되니까 그때 좀 부채가 통했던 바로 거죠. 없어져 버린 거지. 그리고 피스컬리 컨서버티브, 재정적인 보수주의를 주장한 게 클린턴이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뽑혔고, 중도적으로 했어요, 빌 클린턴이 나름. 그리고 저것도 없앴죠. 평생 그 국가에 붙어먹는 거. 그때는 저기 뭐야 웰페어를 5년 이상 못 받게 돼 있잖아요. 그 클린턴 때 그 통과한 거예요. 공화당 의회하고 민주당 클린턴 대통령이 합치면서 통과시킨 거죠. 근데 저기 빌 클린턴이 저걸 열어줬었죠. 저기 서프라임 모기지. 서프라임 모기지의 그 뭐지 흑인들한테 집을 많이 마련해 준다고 그 기준치를 막 낮춰가지고 그때 많이 융자를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프라임 모기지의 원흉이 빌 클린턴이 그거를 물꼬를 틀었다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0년대 한창 힘들었을 때.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진 거는 2006년도에요. 2006년. 저도 기억나요. 저도 그냥 그때 피해를 봤기 때문에. 빌 클린턴은 1990년대에 있는. 근데 그때 이제 보수 논객이 한 분이 그거를 원죄를 찾아가자 해가지고 그게 빌 클린턴이 그걸 열어줬어요. 흑인들 내 집 마련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희가 이제 일론 머스크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일론 머스크를 다시 이렇게 좀 저도 좋게 봤어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원래 급진 좌파 인물이었고 맨날 기후변화, 저는 전기차도 별로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이었거든요. 너무 기후변화 어젠다를 푸시하니까 마치 종교처럼 믿잖아요, 좌파들이. 그 클라이밋 체인지. 근데 저 일론 머스크가 작년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없었어도 경합주를 다 휩쓸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전체 투표에서 모르겠어요. 일론 머스크 영향이 좀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식 지지했던 날이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이렇게 저격당한 날이었거든요. 그걸 보고서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지지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일론 머스크가 머리가 교활하고 비상해가지고 원래는 자기가 그냥 중도 입장으로 피해 볼 수 있으니까 기업이 테슬라나 뉴럴링크나 뭐 스페이스X가 그래서 중도 입장이었다가 이제 트럼프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막바지였잖아요. 선거 막바지. 막차를 탄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론 머스크.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 기업에 어차피 트럼프가 갈 거면은 트럼프한테 붙어야겠다라고 나중에 자기가 이렇게 좀 더 그 막차를 타고 공식 지지도 굉장히 좀 늦게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차 타고 들어왔는데 트럼프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이 일란이 도와주긴 했지만
내가 솔직히 않고 일란 없어도 카말라 따위는 내가 이길 수 있었는데 아니, 내가 일란한테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전기차 보조금은 트럼프가 옛날부터 항상 그 얘기했던 거예요. 10년 전부터. 네, 맞습니다. 근데 일란이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삼는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봐줄 줄 알았나 봐요. 자기를. 자기 받을 줄 예, 알았고. 근데 전기차를 의무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건 또 공산주의 아이디어라고 봐요. 사람마다 맞아요. 화석연료도 살 수 있는 거고 맞아요. 저기 맞아요. 그 파소피오 저기 내연차 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너무 그러니까 이 돌변한 과정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트럼프랑 그러면은 그런 불만들을 얘기 좀 하든지 평소에 근데 트럼프 말에 의하면은 한 번도 자기 앞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뭘 요구한 적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돌변하는 거는 이 사람이 정치가 마약이라고 정치 맛을 봐서 일어나 뭐 좀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요. 뭐 트럼프가 쫓아낸 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해서 그런가. 트럼프가 또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백악관에서 쫓아내니까 기분 나빠 보이는 거라고. 근데 그 쫓아낸 것보다도 그 어차피 시간이 돼서 그만둔 거고. 예, 180일이었죠 원래 예, 134일인가 정식으로. 뭐 예, 138일인가 뭐 그 이상 네, 네, 못하게 네, 돼 있는 법이 있고. 네.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일란 머스크 이 사람이 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원인인 것 같은데 하나는 그 트럼프가 좀 EV 맨데이트를 봐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가차없이 같아요. 해버렸고 예, 좀 섭섭한 것 예. 같고 자기가 엄청나게 돈을 퍼붓는데 트럼프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피해를 본 거죠 어쨌든 뭐 자기는 일란이. 봤겠죠. 예. 뭐그 사람이야 세계 최고 부자니까 그까지 뭐몇 푼 되지도 않는 그런 돈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트럼프 이렇게 보았으면 뭔가 자기한테 개인적으로 떡국물이라도 뭘 떨어지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잘 모르는 거지. 많은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는 이유는 아무리 도움을 받았어도 맞아요. 트럼프 이게 맞아요. 민주당 예. 같으면은 예. 내가 이 사람 Give and take. 당선되는데 이만큼을 예. 해줬으면 뭔가가 거기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절대 안 하더라고요. 내가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에 특혜 주지 않는 게가 내 원칙인데 네. 전기차 하는 테슬라 CEO한테 내가 도움받았다고 거기다가 특혜를 줘 버리면 그럼 자기의 언행이 일치가 않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그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그 뉴트 깅리치가 썼던 말 Contract with America. 나는 미국 사람들하고 네. 내가 약속한 계약이 거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설명은 간단하잖아요. 전기차도 좋고 네. 전기차 개발도 좋은데 자연스럽게 전기차가 개발이 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좋아해야지 법적으로 이 유리하게. 캘리포니아의 네. 이 미친 또라이처럼 이 게빈 뉴섬이나 네. 이 인간들처럼 법적으로 몇 년도부터는 전기차 이외에는 못 팔아. 무조건. 그리고 전기차는 보조금을 왕창 줘. 이거는 이제 사회주의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저도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번에 오빠 법안에서 그 예. EV 맨데이트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네. 그리고 그게 간판 공약인데 그걸 이제 와서 빼면 오히려 더 욕을 먹을 수 말이 안 있다. 되는 일란 한 명 챙겨준다고 하는 것 네, 자체가 말이 말이 안 되고 지금 전반적으로 일란이 제가 볼 때도 정치를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몰라요. 초짜백이고 초짜잖아요, 사실. 공화당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 아들이 딸 됐다고 트랜스젠더 하면서 사실 이제 민주당 쪽을 포기한 건데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 멋대로 사람들이 휘둘릴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트럼프 같은 사람은 정치 9단, 10단인데 거기에 휘둘릴 사람도 아니고 잘못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란 머스크가 너무나도 유화적인 게 네. 아메리카당이라고 만들으니까 네. 거기에 무슨 뭐 상원 의원들이 벌떼처럼 붙을 줄 알았지. 거기 뭐 스티브 양인가 그 뉴저지 걔하고 저기밖에 없어요. 저기 그 마크 큐번, 네. 마크 큐번 들어갔고 저기 뭐 메시 의원인가 네. 뭐 저기 들어갔고 그러니까 오갈 데 없고 그 다음에 이상한 앤서니 애들. 스카라무치, 예, 앤서니 스카라무치. 네. 그러니까 트럼프 때 네. 횡당했던 사람. 그 이제 F자 많이 쓰고 백악관에서 예. 그래가지고 그만두라고 그런 건데 너무 세게 얘기해가지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 2, 3주 만에 쫓겨났죠. 예, 11일 만에. 예. 그러니까 그 공보실장. 거기 붙는다는 사람들이 맨 색깔이 이상한 사람들. 네, 근데 이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리버테리언이즘의 밸류를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회색 분자 비슷한 사람들이 거기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예. 일란 머스크. 예.
뭐 자기가 아메리카당 만든다고 그런 거 했는데 붙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붙는데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란이 머리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좀 이 사람 저는 이제 일란이 스티브 잡스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위라 한 수 위라고 보는 게 테슬라뿐만 아니라 어쨌든 페이팔 그리고 뭐 챗지 오픈 AI도 손을 맞아요. 댔었고 그리고 저렇게 그 뉴럴링크 뭐 스페이스X 뭐 스타일링크까지 그러니까 이상하게 어떻게 한 사람이 이걸 다 할 수 있나 싶을 음, 음, 정도로 음. 이런 그 천재적인 지략을 발휘한 사람이 제가 볼 땐 최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까지 네, 다 맞아요. 문어발식으로. 근데 이런 사람 정도의 추진력과 독종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 사람이. 맞아요. 이면은 그러니까 얘가 일란이 노리는 게 뭐 상원에서 두세 석, 음, 하원에서 7개, 8개 석만 딱 노리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중간 선거 때 행여나 지금 435석 중에 218이 이제 절반인데 공화당이 그거보다 2석이 더 많은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220. 그런 상황인데 내년 중간 선거에 행여나 이게 좀 트럼프가 정책을 화끈하게 펼치기를 저는 원하는데 거기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는 되더라고요. 이 사람 자체가 조금 별종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이유가 있는 걱정이고 나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크게 걱정할 필요는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리맨더링이라는 거 제리만드를 아시죠? 아니죠. 네, 네. 우리 그 선거구 제도죠. 네, 시청자분들 중에 혹시 모르시는 네, 분들을 위해서 내가 잠깐 설명을 네, 드리면은 이 제리 맨더라는 사람이 옛날에 매사추세츠주의 그 주지사를 하던 네, 사람이에요. 그 미국 만들어지기 네, 전에 네, 처음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미국 만들어진 다음이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자기 라스트 네임을 딴 건데 선거를 하게 되면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자르면은 비슷한 성향이 둘이 나눠지니까 여기서도 같은 성향이 뽑히고 여기서도 뽑힌다는 네, 걸 네, 알아가지고 같은 동네에서 이렇게 선거구를 잘라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네. 사람 이제 요즘에 그걸 네. 리디스트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게리맨더링이라고 쓰더라고요, 아 또. 그래요? 게리맨더, 제리맨더링이라고. 그래가지고 G자를 한국 사람들이 네, 기억으로 발음하는 그런데 그이 리디스트릭팅이 최대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내년에. 그렇죠. 근데 네. 리디스트릭팅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그래서 저희 불체자들도 많이 쫓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트럼프가. 네. 예.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한다고 그래요. 인구조사를 다시 한다고 네, 그래요. 네, 해야 돼요. 다시. 근데 미국 헌법의 인구조사가 every 10 10 year마다 years, 하게 되거든요. decade,10년마다. every 근데 decade. 몇 년 전에 했는데 또 네,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인구조사에 비시민권자를 시민권자인 것처럼 네. 통틀어서 그거는 계산했으니까 맞는 지적이에요. 이게 모의도 네, 시키고 새로 해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 executive order 네, 행정명령을 해가지고 네, 다시 한다는 네. 거예요. 그거는 정말 트럼프가 이게 머리가 좋은 게 근데 그런 부분. 만약에 이걸 올해나 내년쯤 네,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구조사 결과대로 그거는 only US 시리즈만 따로 샌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US 시리즌 only로 해가지고 제리맨더링을 하는 제리맨더링 거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오하이오하고 네, 텍사스는 주는 공화당 주지만 네. 특히 댈러스 쪽이나 오스틴 쪽에 아우스틴은 좌파가 가면은 많죠. 순좌파들이에요. 네, 근데 거기 좌파들이 근본적으로 우파주니까 좌파가 당선이 안 되도록 디스트릭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게 예. 그렇게 되면 텍사스에서 최소한 5석에서 6석은 지금 늘어나죠. 민주당 애들이 네. 이제 가능성이 없어지고 공화당이 늘어나는 거예요. 또 캘리포니아도 의석이 확 줄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러더라고요. 줄고 여기 확 줄 거예요, 아마. 여기는 시민권 없는 여기 애들이 한 엄청 7, 많으니까. 8개, 뭐 10개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고, 네. 의석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주는 의석이 네, 확 줄여버리죠. 줄어버리니까 안 나오고 네. 어, 공화당 주는 제리맨더링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 애들은 안 되고 공화당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내년에 10개 이상은 더 나오지 않겠나요? 트럼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죠. 아니, 너무, 진짜 저는 그렇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지켜본 역사 속에서도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본 이런 그 살아있는 정치인 중에서 트럼프가 넘버원인 것 같아요. 정말 네, 정치력. 네. 그지 않습니까? 최고죠. 박사님도 최고. 거기에 네, 동의하시죠? 최고예요. 머리, 지능적으로도 그렇고, 지략적으로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2번을 이겼잖아요. 3번 세 번 이겼잖아요. 이겼죠. 세 번 이겼고, 저는 그런 얘기도 해요.
조지 워싱턴하고 우리가 큰 바위 얼굴에 있는 분들, 조지 워싱턴이나 에이브라함 링컨도 우리가 인정하는 역대 대통령인데, 과연 그분들이 지금 시대에 살아가지고 트럼프만큼 딥스테이트 상대로 이렇게 싸울 수가 있었을까 하면 저는 퀘스천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건 내가 모르겠지만, 네. 그 트럼프 대통령만큼 이렇게 싸우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트럼프 말고는 저 깁스 상대로 이길 생각은 저는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크리미널 소송 당한 게 4건인데, 네. 죄목이 뭐 한 100몇십 건이에요. 그러다가 크리미널 말고 시블로 당한 것도 네. 무지하게 많고. 그게 총 1000몇백 년 뭐 이러지 않았어요? 네, 형량? 네. 그럼 그리고 액수도 뭐 천문학적 숫자 네. 걸고. 근데 다 이겼거든요. 싹 다 이겼죠. 그리고 하나 유죄받은 거 있는데, 네. 그거는 뉴욕에서. 죄는 유죄인데 형량은 없다. 말도 안 돼. 그것도 펠런으로 만들려고, 네. 그놈들이. 네, 만들어 놓으려고. 근데 그거는 미국의 그 주리 시스템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 저거는 예. 정치 저기는 수사. 아무나 안 쳐놔도 네. 다 유죄가 나와. 그게 미국의 약점 같아요. 네. 너무 안타깝고. 맞아요. 네. 저기, 오늘 지금 이제 미국 정치에서 제일 큰 이슈가, 그 제프리 앱스틴. 네. 제프리 앱스틴 파일이 이제 없다는 식으로 오늘 네. 그 펜번디가 네. 그 블랙리스트가 없다. 네. 이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보수 진영에서. 네. 이게 말이 되느냐. 네. 어떻게 보세요, 박사님, 이번 이슈에 대해서? 글쎄,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뉴스는 헤드라인만 봤어요. 예. 어제. 예, 어제 좀 시끄러워요, 이걸로. 네, 헤드라인만 봤는데 아직은 코멘트하기가 좀 네. 힘든, 그러니까 내가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저께 헤드라인만 보고 좀 더 두고 봐야지만 알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프리 앱스타인이 그 MI6였는지 CIA였는지 모사드였는지 무슨 정보기관하고의 관련이 있는 거는 틀림없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사람이 그 정보기관에서, 그러니까 정보기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아니지 여러 가지가 네. 있는데 그 에이전트라는 게 자기가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그 소속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게 아니라 그 소속으로 일하는 에이전트한테 이제 그 포섭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제프리 앱스타인이 그 포섭을 당한 사람인데 어느 기관에가 그래가지고 그 뉴욕의 술집에서 걔가 유명해지기 전에 그 여권을 3개, 4개를 가지고 그렇다면서요? 여권도 여러 개였다고. 예. 그리고 이제 걔가 원래 그 학교 선생이었다고. 그러니까 대학교를 졸업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기 학교 선생님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NYU 출신인데 NYU를 졸업을 못했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니다가 그 맨하탄 위에 있는 사립학교에 체육 선생으로 들어갔어요. 체육 선생. 그러니까 좀 약간 다재다능한가 봐요, 능력은. 네, 근데 이제 체육 선생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학부형 중에 그 체이스 은행장이 맞아요, 맞습니다. 누구의 그저 딸애가 그 선생인데 아버지가 이제 거기 갖고 오니까 거기다 잘 보여가지고 맞아요. 취직을 해가지고 했는데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뭐 숨겨야만 하는 게 있는 건지 며칠 좀 더 두고 봅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이걸 공개하겠다고 다들 그랬잖아요. 막 큰 소리 치고, 막 그, 캐시 페텔도 그렇고, 댄 번지노도 그렇고. 근데 막상 까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들어요. 야, 공화당원들도 많나 보다. 그래서 이게 자칫하다가는 내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좌파들이 더 많긴 한데, 그래서 야, 그냥 우리 그냥 덮는 게 낫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은, 근데 여기 너무 많이 기대했거든요, 보수들이. 보수 진영이. 쟤네들 다 잡아야 된다고, 잡아 족쳐야 된다고, 좌파들. 근데 이제 빌 게이츠나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미 명단에 나왔잖아요. 빌 게이츠나, 빌 클린턴이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옛날부터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플라이트 러브에 나왔죠. 거기에도 나오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련이 없는 거는 뭐 틀림없는 트럼프하고는 옛날에 둘이 싸워가지고 갈라섰고. 근데 아군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더 두고 봅시다. 조금 왜냐하면 지금은 too early to tell. 근데 그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보면 JFK 파일도 그게 1963년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50년, 60년인데 60년이 아주 옛날, 됐는데 예, 드디어 깐 거예요. 몇 달 예, 전에. 보니까 자기 부통령이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예. 그 케네디의 저기 부통령이었던 랜든 존슨. 네, 린든 예, 존슨이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예, 예. 뭐 죽여라고 시켜 이러진 예. 않았겠지만 근데 분위기가 좀 약간 그랬고, 근데 그게 완전히 기밀 100%가 안 됐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몇 네, 개가 이게 또 기밀로 다시 붙여졌다고. 예, 근데 지금 JFK 파일도 보면은 제가 느꼈을 땐 저도 이제 파일을 좀 봤는데 이게 그 오스왈트 단독범으로 계속 그게 이제 official narrative는 공식적인 서사는 오스왈드 단독범이지만 지금 나오고 그 내용들을 보면은 그 배우의 CIA를 위해서 오스왈드가 일한 적이 있었고 CIA에서는 오스왈드의 그런 행변 그런 그 신변을 항상 체크하고 있었고 그래서 CIA가 뒷짐을 놓은 거다. 얘가 죽일 걸 알고 가만히 있었던 거다. 이런 이제 음모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루나 폴리나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 의원 그분이 이제 이 테스크포스를 이끄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분 얘기에 따르면 최소 암살범이 저격범이 두 명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최소한. 최소 그리고 그 MBC가 그때 화면이 있었는데 JFK 머리에 그 머리 저격당했을 때 그 뒤에 오스왈드가 있는데 오스왈드 손에 총이 없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네. 각도가 맞은 각도가 너무 달랐고 그 나중에 그 처음에 뛰어온 그 FBI 직원이 네. 폴리스가 그 경찰이 처음에 텍사스 폴리스가 와가지고 갔는데 총알이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걸 주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병원으로 옮기는데 그 경찰이 FBI 그 에이전트한테 총알을 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총알을 줍고 여기다가 주머니에다 넣고 갔는데 나중에 그게 어디 떨어졌냐면 뒷다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어디에 맞고 튀겨서 하나 떨어진 총알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뒷자리에 총알이 쏜 총알이랑 똑같은 총알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 각도가 안 맞다는 거죠. 맞질 않기 때문에 이걸 누가 쐈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들이 쭉 있는데 아무튼 네. 그거는 좀 근데 자세한 그게 거고. 근데 좀 충격적인 건 지금 뒤돌아보지만 그 동생까지 죽어가지고 법무장관이 그렇게 연달아서 죽어서 사람들이 더 의혹을 제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정보국도 연루가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형제를 다 죽여버린 거다. 그래서 지금 예, 저기 아버지 그 로버트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네. 주니어의 아버지까지. 그러니까 무슨 이게 LA에서 죽었죠? LA 공항. LA 한인타운이에요. LA 한인타운에 그 호텔 저기 로버트 케네디 호텔 지금 옛날에 호텔이었고 지금은 학교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학교에 거기 1억 2천만 불 쏟아부어가지고 만든 학교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 이번에 앱스틴 파일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기자 오늘 저기 라운드 테이블 내각 불러가지고 하잖아요. 지금 뭐 6번째 미팅을 했다고 그러는데 기자한테 질문을 받았어요. 저기 앱스틴 파일 그 리스트 이제 와서 블랙리스트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체포를 안 하고 기소를 안 하겠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열받아가지고 지금 텍사스주의 홍수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최소 100명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야, 지금 텍사스에 최소 100명 죽었는데 지금 제프리 앱스틴이 문제야? 이러면서 막 화내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례적으로. 예, 오늘 있었던 일이에요. 이례적으로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막 화내면서 그러니까 원래는 이 정도로 흥분 안 하는데 트럼프가 좀 흥분 나가지고 근데 이거 갖고도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거 완전히 막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하고 그래가지고 야 팬번디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그냥 딱 그래서 팬번디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팬번디를 법무장관을 그래서 갈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X 보면은 지금 팬번디 지금 쫓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X뿐만 아니라 보수논객들이 얘 안 되겠다. 지금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이게 하나의 쟁점이 된 게 보수 진영이 계속 얘기했거든요. 앱스틴, 이거 소아성애자 다 잡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막 질문 던지는 게 만약에 공화당원이 소아성애자가 많았다면, 앱스틴 아일랜드가 많았다면, 그래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타격을 받는다면, 그래도 당신은 이걸 공개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걸 누가 이렇게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는 너무 하이포테리컬한 게 많아서 예. 너무 이 가설적으로 추측하고 가설적으로 설명하는 게 많으니까 좀 더 두고 봐야 될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불과 6개월이 안 됐는데 만으로. 근데 매일마다
사력을 다하는 게 느껴져요. 네. 매일마다. 너무너무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 문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한국하고의 테리프 문제에 관련이 많은데, 25% 나왔죠. 우리가 이제 내가 그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그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할게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요. 네. 뭐냐면 그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모르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 네. 좀 많이 하죠. 왜 미국에 그러냐면은, 대해서. 네. 방위비는 그 국방비에 대해서는 별로 그 아주 신경질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미국이 우리한테 돈을 더 내라고 그런다. 그 얘기는 미국이 좀 그냥 공짜로 좀 우리를 적당히 하게 하고 미국 돈 좀 많이 쓰지 왜 우리나라 지키는데 우리나라 돈 쓰라 그러냐. 그 뜻이죠. 그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들으면은 어느 나라가 대한민국이 뭐 그 경제 사이즈 10위권에 들고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말을 하는 미국이 부자 나라니까 돈 좀 많이 내고 우리는 돈 좀 조금 내게 하게 그거는 무척 가난한 나라. 그렇죠. 정말로 먹기 살기 네. 힘든 나라에서 제3세계. 네. 그러면 그건 얘기가 돼요. 네. 근데 아니 전 세계에서 미국 사람 다음으로 골프 제일 많이 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해외여행 제일 많이 다니고. 근데 이제 그럴 돈은 있는데 자기네 나라 방위할 돈은 쓰기가 아깝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 그걸 모르느냐.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 사람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야 한국 쟤네도 안 되겠다. 좀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지. 그런데 25%로 레터를 보낸 거는 매우 관대한 거다. 생각보다는 저는 더 낮았다고 봐요. 네, 왜냐면은 뭐 베트남 같이 좋게 됐는데도 20%고 네. 거기에서 뭐 5% 정도 했으니까 네. 어떤 분들은 왜요? 한국은 그냥 50% 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요새 우파 진영에서는 한국 이참에 관세 세게 때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이 절대 다수일 것 같아요. 요새는. 네. 왜냐면은 우파 진영. 나도 한국 사람이고 우리 원영석 기자도 한국 사람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창피할 정도로 얼굴 뜨거울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좋게 해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서로 이 협력하고 나갈 때 서로가 좋은 건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국은 어려움을 겪고 봐야지만 그래야지만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또 그거를 뭐 동의하는 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좀 우리 민족이 되게 좀 특수한 민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충격요법을 좀 줘야지만 그런가 봐요. 정신을 바짝 차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나태해지거나 약간 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도 반미 많이 하고 막 그러는 게 하나의 아니 연예인들은 다 반미하면서 여기 오잖아요. 또. 그리고 좌파들도 반미하면서 여기 미국에 오고. 중국에는 또 안 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국은 싫어하지. 그러니까 웃긴다니까요. 돈 주고 중국 가라 그래도 안 가요. 그러니까 친중 반미면서 전반적으로 하는 게 또 김민석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지금 좌파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여기에는 매번에 가족들은 또 다 여기 와 있고 막 이런 거 보면은 아니 한국 좌파들이 미국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속으로는. 네, 속으로는 무지하게 좋아하는데 겉으로는 비판하는 거예요. 왜냐? 나만 올라고. 그게 정확한 거다. 다른 사람 못 오고 나온 그거 맞네요. 거기 나쁜 고단수네요. 좌파들끼리. 지들끼리. 그런 거네요. 딱 그게 맞네. 다른 사람들이 안 와야 자기한테 더 좋으니까. 그게 지들끼리. 맞네요. 맞습니다. 계속 미국 욕하고 지들은 여기 오고. 정확한 진단한 것 그리고 같습니다. 한국 좌파에서 조금 여유 있으면 미국 영주권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보면은 좌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분 보면 좌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LA 가면 다 좌파죠. 그래서 참 말하는 거 들어보면 미국에 왜 왔나? 미국 그렇게 싫어하면서 트럼프 싫어하고. 안 싫어해요. 싫어하는 것처럼 하는 거야. 왜냐면 지들끼리는 그래야지 좌파들을 해먹잖아요.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 그렇지. 알겠습니다. 오늘 박사님하고 너무 이런저런 얘기들을 즐겁게 나눴습니다. 시리어스한 이슈까지. 다음 시간에 또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반가웠어요. 그래요. 그래요. 박사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